네, 매주 월요일에 고정 코너죠. 김종대의 돈, 권력, 군사. 오늘도 어김없이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오시다가 밑창이 빠지셨다고. 굳은 밑창이 빠져가지고. 하나 사세요. 글쎄 뭐 출연료를 좀 줘야 자, 좀, 여기서 끊읍시다. 예. 갈수록 이게 도발 모드로 지금 가고 있어요. 예. 자, 오늘 어떤 얘기 할까요? 오늘 이제 군인의 가장 큰 관심사죠. 예. 북한의 도발보다 이게 더 관심 있어요. 뭡니까? 진급하는 거. 예. 예. 얼마 전에 정기 인사가 있지 않았었나요? 예, 4월에 예. 그 정기 인사가 있었고요. 예. 박근혜 정부의 이제 첫 번째 예. 어떤 그 정기 인사입니다. 예. 군인이 이제 1년에 2번 정기 진급 인사가 있는데 4월에 있고 10월에 있어요. 네. 예,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4월 인사가 있었던 거죠. 예. 예, 뭐 기무사령관도 바뀌고 또 군단장 진출도 많이 하시고 사단장도 나가시고. 예. 근데 이제 포인트는 아무래도 누가 뭐 그러면 진급했냐는 뭐 포인트는 아니죠. 뭐 누구라고 해서 우리가 알겠습니까, 사실? 예. 근데 박근혜 정부 인사 요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래도 한 번은 좀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글쎄 일단은 평이했다고 봅니다. 네. 일단은 지난 MB 정권 때 우리가 하도 진급이 엉망이 되는 걸 봤기 때문에. 네. 아주 또 다른 어떤 정치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그래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박근혜 정부가 하나의 어떤 그 군을 갖다가 관리하고 또 군을 어떤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네. 이런 어떤 그 남다른 노력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예. 예, 그렇게 보고요. 그만큼 이제 많은 장교들이 현 정부에 대해서 기대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전에 김종대 편장께서 군 내부에서 이른바 지연에 얽힌 파벌. 네. 학연에 얽힌 파벌 이런 네. 게 있다고 이제 언급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있었죠. 근데 네. 이번에도 좀 그런 어떤 그 흔적이 좀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이번 인사에서. 아니,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그런 평가는 이르다고 보고요. 이제 4월 정기 인사는 좀 규모가 작아요. 가장 네. 큰 거는 10월에 정기 진급 그래요? 인사입니다. 예. 여기까지 좀 봐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연, 파벌 이게 이제 군을 정치화하는 가장 핵심적인 특징인데. 그렇죠. 예. 이제 지나간 이명박 정부에서 좀 많이 나왔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자, 오늘의 포인트는 이제 지금부터가 본 주제가 되겠는데 제가 이제 그 뉴스를 기억하기를 꼭 장성 진급 있을 때 투사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네. 보도도 상당히 많았었고. 네. 이 사람은 안 된다. 그러면서 그렇죠. 비리 투사가 상당히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 계룡대에서 정기 인사가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네. 이게 좀 오늘의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참 가슴 아픈 말씀이시네. 예. 저도 투서 많이 받았어요.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국회에 있을 때. 예. 많이 받았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누구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 인사라는 게 지금까지 관리되는 방식을 보면은 유달리 군대에서 말 많고 탈 많고 정치화가 심할 때 보면은 누구누구는 이러저러한 흠으로 안 된다. 네. 이런 얘기를 인사권자들 스스로도 합니다. 그렇습니까? 장관, 총장. 굉장히 분위기가 나쁜 방향으로 가는 거죠. 왜 그렇죠, 그게? 그게 뭐냐면 이제 사적인 감정인데 이게 일이 시작된 발단은 이렇습니다. 원래 민주국가에서 국방장관은 민간 예비역들이나 민간인이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군인이 옷 벗고 바로 국방장관이 됐어요. 그렇죠. 바로 자기하고 근무하던 부하들이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이런 풍조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어떤 유력자하고의 근무 인연이 바로 자기의 진급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심화돼 왔는데 이건 노무현 정부 때 씨앗을 잘못 뿌린 거예요. 노무현 정부 때 육군 총장하고 합참의장 현직의 대장들을 장관 경합에 붙였어요. 그랬습니까? 김장수하고 이상희, 합참의장과 육군 총장. 이 현역 대장 둘을 경합을 붙여서 장관을 뽑았다는 거는 이 문민 통제에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장관 입장에서는 자기 직계를 중용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현역하고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려야 장관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콜린 파웰이
국방장관이 못 되고 국무장관이 된 거 아닙니까? 합참의장 출신이죠. 그렇죠. 네. 그 법에 그 군에서 제대한 지 적어도 10년 이상 경과하지 않으면 국방장관 자격을 안 줍니다. 아, 그래요? 네.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예. 어떻게 현역들하고 바로 연결고리가 있는 자를 국방장관에 임명시켜서 예. 공정한 군 운영을 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가능한 나라는 전 세계 공산주의 독재 국가를 빼놓고 한국밖에 없어요. 아니 진짜예요. 딱 하나 여기밖에 없어요. 아프리카도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프리카 우리 저 이름도 모르는 어떤 그런 나라라든가 빼고 이런 거 빼고 예. 이런 어떤 사회주의 독재 국가는 다 통합군 제도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육해공군이 있는 합동군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다 민주국가가 채택하는 룰인데 예. 이런 국가 중에서 예. 군복 벗고 장관대? 그것도 김태형 장관 같은 경우는 합참의장하고 국방장관으로 가는 시간이 20분 걸렸어요. 평생의 자유시간 20분이 다야.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지금 진급, 그러니까 별단 진급 속도가 제일 빠른 게 전두환 씨 아닌가요? 전두환은 쿠데타 일으키고. 그렇죠. 대장 진급까지 6개월에 다 해치운 양반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 스타가 하나씩 늘어나는 속도는 전두환이 최고였고. 전두환이 최고였고. 국방장관 가는 그 시간은 김태형 전 장관이 최고였겠네. 의장 전역식에서 국방장관 취임식까지 20분. 이야, 초고속이네, 완전히. 예. 자, 그래서 바로 현역에 있다가 국방장관이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이런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인사의 문제가 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서 이른바 정실 인사라든지 네. 파벌 인사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나타날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 네. 이 점이 하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 네. 군에 대한 잘못된 관리가 그 시작이었고 예. 이명박 정부는 완전히 그 결실을 맺은 정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네. 노무현 정부 때 뭐가 잘못됐냐면 인위적으로 지역 비율을 맞추려고 했어요. 네. 영남 몇 프로, 호남 몇 프로. 네. 사실은 이런 인위적인 정치 논리 개입은 대단히 부자연스럽고 예. 군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청와대에 대한 공식적인 인사 개입으로 알려졌어요. 아.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육군 인사참모부장을 청와대가 불러가지고 지침을 줬다고. 예. 그러면 그 청와대 지침 플러스 군에서 요구하는 거 이런 걸 합쳐서 육군에서 조정 작업을 했어요. 예. 사실은 이게 더 비리에 가까워요. 아. 그런데 참여정부에는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예. 단순히 이제 진급 심사 중에 개입을 해버리는 이런 잘못된 전례를 만들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장성진급의 사실상의 힘을 발휘하는 게 국방부입니까? 청와대입니까? 이게 말이죠. 군의 대표적인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모든 장군의 임명권은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100명의 장군을 진급시켜야겠는데 네. 그 100명 대통령이 앉아서 써버려도 돼요. 예. 법 위반 아니에요. 그렇죠. 임명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관리가 실제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대통령이 임명하기 위해서 국방장관이 제청권이 있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각군본부는 추천권이 있어요. 예. 그러면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각군본부에서 장교 진급 대상자를 추천하면 국방부에서 국방부 장관이 이상이 없는가 보고 제청을 해서 추려서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제거한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그러면 군 인사의 실권이 추천권이냐 제청권이냐 임명권이냐. 예. 이걸로 이제 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각기 이해하는 게 달라요. 예.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이제 추천의 권한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죠. 예. 사실은 제일 낮은 권한인데 법적인 위상은.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모총장의 인사권을 돌려준다. 안철수는 아예 공약으로 내놨지 않습니까? 네. 인사권 군에 되돌려주겠다고. 실제로는 인사권이 자기인데. 예. 그 말도 또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 안철수가. 근데 되돌려주겠다는 건 뭐냐면 추천 과정에 개입 안 하겠다. 예. 이거 말을 좀 제대로 해야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추천 과정에 개입을 안 한다는 거는 참모총장이 소신껏 추천해라 이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하나회 그 사조직 사건 이후로 이 정권에 의한 어떤 군에 대한 어떤 밀월 관계 사조직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반성이 나온 게 뭐냐면 이제 이런 거 없이 그 참모총장이 군의 요구 사항에 맞게 공정하게 추천해라. 네. 이젠 정권이 개입 안 하겠다. 이렇게 되어 온 겁니다. 지난 20년간. 네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잠깐 시스템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 투서는 네. 이 시스템의 어느 지점에서 발생을 하는 겁니까? 다 끝나고. 네. 보면은. 아니, 이미 다 끝났으면 뭐 투서 보내봤자 별로 효과도 없잖아요. 일단 시끄럽게 만드는 거죠. 그래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과정을 몰랐는데. 까보니까. 누가 추천된 이런 걸 모르니까. 예. 그런데, 예, 그래서 그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계룡대에서 진급심사가 진행되면 4심제입니다. 가불병정 4개 위원회가 심사를 해요. 아, 그래요? 거기서 의견이 다 일치된 사람은 진급이에요. 아, 예. 그런데 그 중에 의견이 일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 예. 이걸 조정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참모총장 입장에서는 육사 출신을 예를 듭시다. 10명 정도 그 진급 대상자가 나왔는데 1명을 장군 진급시켜야 된다고. 많을 땐 2명. 예. 근데 6, 7명은 자기가 진급된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겠죠. 그러면은 진급 발표하면 대다수의 패배자, 불만자들을 만드는 건데 네. 아무리 제도적으로 잘한다 한들 네. 이 군의 기대치와 실제 진급의 결과는 안 맞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은 대부분 진급에 대해서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네. 이건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돼 있습니다. 뭐 회사에서도 뭐 그런 승진할 때 뭐 뒷말은 나오죠. 네, 뒷말 나오죠.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그래도 실력이 되고 예.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진급이 되면 납득할 만하다. 예. 누가 떨어져서 아쉽긴 하지만 예. 이런 정도면은 사실은 관리할 만해요. 예. 투서가 나온다 하더라도. 근데 절대 진급될 수 없는 자가 가끔가다 한두 명씩 끼어 있는 거야, 이게. 아, 어떤 자입니까, 그런 자는? 출순자, 유력자하고, 예. 정치권에 로비한 자, 청와대에서 찍어 누른 자. 뭐, 가장 먼저 그 진급될 사람들이네. 그렇지. 현실 영역에 들어가면. 이렇게 돼버리니까. 예. 이때 이제 잡음이 나고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그렇게 줄 서고 로비하고 이런 게 많습니까? 제가 아까 청와대에서 인사 개입한 게 나쁜 전례를 만들었다고 얘기한 이유는 예. 그 뒤에 등장한 그 이명박 정부가 그걸 당연시하면서 예. 완전히 군 인사를 그냥 회 짚고 다녔다는 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청와대에서 검증 자료라는 걸 가지고 인사 검증 자료. 인사 검증 자료를 이거 사실 다 불법입니다. 이거 예. 원래 인사 검증 자료는 다 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요즘은 검증 자료로 안 하고 장교 신원조회서라 그래요. 예. 요걸 발행할 수 있는 게 4개 기관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예. 근데 청와대가 별도로 기관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옛날 개념으로 이제 조난 자료 같은 거죠. 조난 자료. 바로 그렇죠. 그거예요. 예. 뒷조사한 거. 조난 자료는 기무사가 갖고 있어요. 예. 일반 군 검찰이라든가 헌병이라든가 군 감찰도 장교 범죄 신원조회서를 다 발행할 수 있고 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기무사 조난 자료는 다릅니다. 똑같은데. 예. 뭐가 다르냐면 사례가 첨부돼 있어. 어허. 요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장교 하나가 야전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고 술은 어디 가서 먹었고 바람은 누구하고 피웠고 전부 사례로 스토리로 정리를 해놔. 기무사는. 어허. 요게 뒤에 첨부돼 있기 때문에 이 조난 자료가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이걸 읽다 보면 예. 내가 모르는 장교에 대해서도 이놈 이거 몹쓸 놈이구만. 예. 이 새끼 안 되겠구만. 예. 이 얘기가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거기에 본인의 소명 과정이 안 거쳐 있어. 검증 없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음해성 자료가 되는데. 그렇죠. 이걸 MB 정부 때 청와대가 갖고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검증 자료라는 걸 만들어서 계룡대에다가 그 주요 어떤 그 직위 분야는 2배수, 3배수로 올려라. 예. 이쪽의 진급 대상자는 2배수로 올려라. 예.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우수자원이 그중에 포함이 돼 있는데 이 우수자원이 청와대 검증 자료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빼라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인사는 MB정부밖에 없어요. 이거는 아주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 투서라고 하는 게 기무사의 전환 자료에 반영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네요. 투서라는 게 예. 기무사에 반영된다든가 아니면 청와대 아예 바로 꽂혀가지고 청와대 자체 검증 자료로 돌변한다거나 예. 국정원을 통한다거나 예. 여러 가지 경로가 있어요. 예. 그런데 지난 정부에 드디어 대형 사건이 터집니다. 그 일부 장교들이 이제 좌파 장교다. 김대우 병풍 공작 때 배후 장교들이. 예, 맞아요. 예, 요렇게 누가 그걸 꾸며가지고 맞아요. 청와대에 찔렀어요. 예. 국정원에도 찔렀어. 예. 그런데 국정원의 한 요원 하나가 예.
아주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국방부 합참을 출입하는데 예. 어느 날 보니까 동료 국정원 요원이 아무개 장교는 중요한 어떤 사안이 있어 진급이 안 될 거라는 말을 하거든. 네. 그 내용이 뭐냐고 보니까 김대엽 병풍공작의 배후다. 예. 그런데 이 사람이 김대엽이 누군지 병풍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 아, 완전 무고네, 무고. 무고죠. 예. 그런데 요런 자료가 관리되고 있다는 거라서 나 좀 보자. 예. 봐보니 엉터리거든. 이거 본인 소명 거쳤냐, 검증했냐. 예. 검증 없이 이런 음해성 자료를 쓰면 이거 큰일 나거든. 예. 그러니까 아니 뭐 어물쩍하더라 이게. 예. 그래서 이 장교에 대한 그 신원 자료를 검증하러 이 양심적인 국정원 요원이 나섰어요. 예. 파면당했어요. 그 국정원 직원이요? 네. 왜요? 자, 이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러 관련자들을 정보 수집차 만났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정보 수집차 만난 사람들이 국내에 그런 어떤 음해 논리가 있다는 걸 받고 충격을 받아서 그 진원지로 한 사람을 지목해가지고 가서 따져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서 주먹으로 쳐버렸어요. 폭행 사건이 터졌어요. 현역 장군을 대상으로. 예. 음해한 당사자죠. 예. 그래가지고 이게 사건이 커지니까 국정원 내부 정보를 외부로 발설했다는 이유로 그 국정원 직원이 해임됐다 이겁니다. 어허. 뭔가 지금 이게 뒤집혀져 있는 거네요. 이게. 뒤집혀진 거지. 이게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골 때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남을 음해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 논리는? 예. 그런데 내부 정보가 샜다 이게 여직원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다 파면. 예. 그래가지고 실업자 됐는데. 예. 자, 여기서 드러나는 사건은 뭐냐면 이게 권력기관이나 청와대 같은 데다가 음해성 정보를 제공해도 그게 검증 자료가 되는구나. 그럼 문제가 좀 심각하네. 그리고 좀 전에 그 음해성 그 자료를 그 뿌린 사람이 당시 현역 장성이었다고요? 그렇죠. 장성이 그랬단 말입니까? 장성이. 네. 전혀 무고한 사람을 김대엽과 엮어버렸다. 그리고 흘려버렸다. 그렇죠. 장성이 그랬단 말이에요. 장성이. 그러면 그 대상자들은 자기와 진급 경쟁자들이었습니까? 동기생. 그다음에 뭐 선후배 이래 돼 있는데. 아이고 참. 예. 그런데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권력이 그걸 받아줬기 때문에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정상적인 조직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무고성으로 했을 때 그것을 추적을 해가지고 무고로 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을 단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흐지부지 됐지만 이게 법정까지 간 사건이에요. 예. 사실은. 예. 그래서 군 기관이 나서서 조사를 했고. 예. 그러나 조사를 하니까 다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결국은. 예. 정상적으로 진급도 됐고. 그런데 만일에 이게 사건화가 안 됐으면 계속 작용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억울한 사람들은 계속 피해받겠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저하고 친한 장교들은 386의 괴수들하고 가까운 장교다. 저는 이런 얘기도 들었고. 네. 그다음에 조직의 어떤 좀 비판적인 쓴소리를 하는 장교들도 다 찍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현직 장교들 중에서 또는 국방부에 근무했던 공무원 중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예를 들면 어떤 군의 문제점을 재현했다든가, 예. 뭘 직언했다든가, 예. 이런 경우에 이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파벌주의, 이건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고, 이렇게 친소 관계가 이런 어떤 사적인 인간관계가 군의 공적인 진급 시스템에 개입해버리는 순간 이 진급 심사가 공정하다고 믿을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걸 차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무슨 총장이 자기 사람 진급시키고 국방장관이 자기 사람 진급시키고, 지금 보십시오. 청와대 경호실장 육군총장 그렇죠. 출신, 안보실장 육군총장 국방장관 출신, 그렇죠. 국정원장 육군총장 출신. 맞아요. 예. 거기에다 지금 김관진 장관 또 있고, 예. 육군 안보 대장 4인방이 있는데 자기 사람 안 챙길 거예요? 그렇죠. 다 챙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차, 포 다 떼주고 예. 육군본부가 진급 심사를 어떻게 하냐고. 어허. 거기에다가 기무사는 원래 청와대 인사인데 그렇죠. 거기서 저기 장교 종합 자료 다 관리한다고. 예. 그러면 물론 이명박 정부 때 잘못된 거 많아요. 네. 근데 그걸 고친다는 명분으로 또 하나의 어떤 정치 논리를 만들 수가 있거든. 그렇죠. 이런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이 기관에 의한 어떤 인사 개입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악순환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 군내 인사는 아주 병들대로 병들었어요.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지금 육군 참모총장 출신들이 그 안보와 정보과 파트에 지금 요직을 다 지금 꿰차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인사에 접근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그 인사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자본과 문제점이 재현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글쎄, 그래서 그런 걸 이번 정부, 박근혜 정부에 유달리 경고가 많기 때문에 네. 전 1차로 조심한다고 봅니다. 거기에다 대통령 동생이 육사 37기 아닙니까? 아, 그러네. 예, 이번에 37기들 군단장 하고 있잖아요. 이번 정부에 군의 최고직이 진출하잖아요. 아, 그게 그 박지만 씨 동기들이 되나요? 박지만 씨 동기들이죠. 예. 2009년에 터진 국방부 탄약과장 진급 로비 사건도 육사 37기 작품이라고. 그 무슨 사건이에요? 청와대 2천만 원 그 로비 자금 진급 청탁한다고 해주고 예. 골프장 인허가까지 해가서 그 37기들이 뛴 거거든요. 근데 진급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말이죠. 우리 군의 어떤 구조적인 어떤 그 병폐를 정치 논리가 심화시키는데 그 마르크 블로크라는 학자가 1940년에 증언 이상한 패배라는 책에 쓴 내용을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위관 때는 동기, 예. 영관 때는 경쟁자, 예. 장군 때는 적.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진급의 경쟁자가 되는 게 예. 육사 동기생이 이제는 장군 진급할 때쯤에는 가장 라이벌이자 적이 되는 예. 불란서 군대 폐해가 그대로 나와. 아. 우리나라 군대하고 똑같아. 아, 불란서가 그렇습니까? 그래서 같은 국방비를 쓰고도 독일군한테 한 방에 깨졌잖아요. 왜? 군대가 관리형 군대고 되고 싸우는 군대가 아니니까. 예. 심지어 독일군 전차가 오고 있는데 불란서 장교가 그게 독일 전차라는 생각도 못하고 앞에 가서 그 길 아니다 절로 가라고 하다가 사살돼. 언제 2차 대전 때 얘기죠? 2차 대전 때. 프랑스 군대. 그러니까 얘는 남의 나라 군대하고 자기 나라 군대 전차도 구별 못해. 그러니까 좀 과장된 거 아니에요? 아, 그 책에 나온다니까? 진짜로? 네. 그래가지고 예. 마르크 블로크가 레지스탕스 운동을 하면서 예. 이 나라의 이 썩은 군대, 예. 저 무능한 지도자들 때문에 이 불란서가 이렇게 됐다. 예. 이걸 레지스탕스 참호안에서 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용병 쓰나? 그리고 그 사람이 독일의 군에 검거돼 가지고 처형을 당하는데 유족들한테 그 원고가 전달된 거예요. 야. 제가 이 1940년의 증언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전율하게 된 이유는 예. 우리 한국군의 자화상하고 너무 유사하다. 그런데 우리 한국군에 이런 책을 쓸 사람이 과연 있는가? 예. 이런 게 이제 제가 여쭙는 거고. 예. 그다음에 육군본부 보면 말이죠. 그 육군 총장이 원래 총장 하는 일이 육군 교리 어떻게 싸우는가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네. 2년에 한 번씩 육군 교리를 결제해야 돼요. 예. 근데 육군 교리를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총장 마치는 사람이 허다해. 우선 하도 자주 갈아치니까 예. 결제할 틈도 없었고 읽어본 적도 없고 그 사이에 맨날 전방 철제 까고 스키 타고 예. 이거는 또 해. 예. 그 총장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예. 자, 총장은 교육을 잘 시켜. 싸우는 교리를 발전시켜야 되고 그중에서 가장 우수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관리해서 진급을 시켜내는 네. 여기까지 할 일이 총장의 할 일이라고. 예. 근데 총장들이 그걸 제대로 하냐고. 그렇죠. 2년에 한 번씩 교리 바뀐다고요? 네. 2년 채운 총장이 별로 없죠. 이명박 없죠.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6개월짜리 총장, 9개월짜리 총장.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군대가 얼마나 골 때리냐 하면은 북한군이 그 동계 훈련의 군대입니다. 예. 이제 주로 이제 봄 여름에는 그 영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비 태세 위협 수준이 낮아요. 주로 농한기 때 하는구만. 농한기 때. 그래서 예.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올 때. 예. 또는 어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이때가 훈련을 많이 한다고. 예. 근데 그때 우리나라 군대는 인사 시즌이라고. 아하. 지휘관 바뀌는 때거든. 야, 그것도 문제네. 그러면. 그러니까 골 때리는 게 예. 인사 순기에 맞춰서 이 군대를 운영하는 거지 북한군의 위협에 대비하는 군대가 아니에요. 이건 좀 문제가 좀 있네요. 좀. 그 주한미군도 마찬가지예요. 예. 6월 달에 장교 인사 있거든. 예. 그래서 그 장교들 숙달시키려고 8월에 을지 풀이던가 예. 연습하는 거거든요. 예. 8.15가 있던 남북 정상회담이 있던 그 8월은 못 바꿔. 왜? 예. 부임한 장교들 숙달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모든 군대 이 어떤 그 운영의 주기는 인사 주기로 움직이고 있다 이겁니다. 네. 근데 그게 엉터리예요.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위협이 있을 때는 경계를 해야죠. 그렇죠. 그때 지휘관 뭐 군악대 출동시켜서 이치임식하고 이지랄 한다니까. 단어가 좀 격해지고 계세요. 예. 그래서 인사물 말이죠. 예. 이런 것들은 어떤 군대의 특정한 어떤 파벌주의가 어떤 하나의 패권적 운영을 하면서 지난 정부 같이 이건 뭐 제가 보기에 하나회 이후에 가장 정치적인 군대를 만드는 게 바로 MB라는 건데 네. 제가 그건 얼마든지 입증할 수 있는데 예. 그런 어떤 와중에서 이런 자들이 예. 안보를 얘기하면 우리나라 안보가 더 나빠진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고전을 읽어보면 장수한병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판세가 바뀌어버리는데. 예. 천안함 연평도 때 보십시오. 합참의장, 합참의 업무 모르는 초보자. 작전 부장, 작전 처장, 합동작전 과장. 이 작전 라인에 있는 지휘자들 전부가 합참의 무경험자였다고. 네. 그러니 군함이 침몰한다는 게 뭔 얘기인지 연평도 그 해병부대 사격 통제권은 누가 갖고 있는지 모르거든. 예. 군단 사단 작전만 해봤거든. 예. 그러니 해양에서 이 합동전력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아예 내용을 몰라. 그래요. 그것도 합참의장 대서 공부해. 미리 공부해 온 것도 아니고. 미국은 6개월 전에 내정하잖아요. 합참의장. 예. 모든 준비를 다 끝내고 와요. 최고 전문가가. 예. 우리는 전날까지도 누가 올지 몰라. 그렇죠. 근데 와서 그때부터 보고받느라고 6개월을 까먹어. 예. 이러니 연평도 천안함 때. 그리고 나서 언제 잘릴지 몰라. 예. 한마디로 엉터리예요. 예. 13명의 합참의 부장이 있는데 예. 이 부장들이 합참에서 올리는 보고서가 까다로워요. 야전하고 용어도 달라요. 예. 알아먹질 못해. 무슨 말인지. 예. 근데 그때 한미연합사령관 보면은 차 안에서 이메일로 업무 보고 골프 치러 갈 시간 없거든요. 예. 근데 우린 그것도 다 해. 술도 먹어. 예. 그런데 무슨 합참이 최고 전문기관이야. 이래가지고는 2015년 전시작전권자는 실제로 어렵습니다. 실제로 계룡대 가거나 육군 교육사령부 가면은 전작권 전환이 이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남의 일이에요.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따로 한번 짚을 테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자, 아까 이제 진급 과정에서 투사가 난무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투사만은 아니겠죠? 이른바 동그라미, 금품이라든지, 그다음에 군 골프장 많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잘 보이려고 하는 행태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MB 정부 때 군에 잘못된 메시지를 준 것은 네. 내가 속한 조직에서 내가 1등만 하면 진급이 될 수 있다. 이것이 군인에게 신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정상이죠. 청와대건 국회건 국방부건 어디건 줄 잡아야 된다. 이 메시지를 준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관 요원들 기무사 찾아다녀야 되고 예. 국정원 요원 찾아다녀 4사람 만들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청와대 줄 대야 돼요. 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진급 심사가 끝났는데 예. 저 우수한 대령 하나가 이번에 추천이 됐거든요. 예. 근데 청와대에서 검증 자료로 잘릴 것 같거든. 예. 그러니까 심사위원이 그 대령한테 전화를 해줘요. 예. 야, 너 2배수로 청와대 올라갔는데 청와대 누가 아는 사람 없냐? 네. 빨리 로비해라. 예. 이렇게 정보를 주는 겁니다. 예. 잠시 후에 청와대에서 전화가 와요. 예. 당신 이렇게 재산은 이건 어떻게 된 거고 땅은 이건 어떻게 된 거고 직접 검증해버려. 예. 이러는 동안 국방부 장관은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몰라. 예. 이배수 명단이 국방부로 먼저 올라가고 장관이 나중에 알아. 예. 장관의 재청권이 무력화돼 있어요. 그다음에 어떤 총장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MB 정부 초기 일인데 나한테 인사권 없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장군 보직 신고 자리에서. 추천권이 있다면서요. 총장에게. 청와대가 다 개입했다. 국방부가 다 개입했다. 이걸 아예 공개적으로 해보니까 이게 폭탄 선언이 돼버렸어요. 예. 즉시 과장만도 못한 총장이다. 비난이 나왔죠. 아하. 자기가 막았어야지. 예. 이랬다니까 장교들이 북한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서울을 바라보게 돼 있고. 그렇죠. 인사정보를 수집하는데 고성능 레이더를 가동시켜야 돼. 여기서 레이더라 하면 다른 레이더예요. 다른 레이더. 예. 이게 바로 마르크 블로크가 경고한 바로 그 군대입니다. 망해가는 군대죠. 자,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이 대령에서 영관급에서 이제 스타가 되는 때 가장 치열합니까? 진급이? 가장 치열해요. 근데 진급이 떨어지는 스트레스는 계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심해진다고 봐야 돼요. 예.
뭐 본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부인도 가족까지 막 신경쇠약 걸리고 관절염 걸리고 난리 나요. 이 장교의 진급에 대한 인식은 뭐냐면 우리 사관학교의 경우에는 아예 사관학교 임관할 때부터 목표가 장군이야, 이 사람들은. 그렇겠죠. 근데 다른 직장도 진급이 목표라 그러지만 군인은 정년이 짧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 패단이 유달리 심한 게 바로 군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군 생활 20년, 30년 하면서 목표가 장군이에요. 예. 근데 난 이 사람들이 진급의 노예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안 되면 인생 패배자고 실패자거든. 예. 그런데 진급이 안 돼도 명예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질 않았거든, 국가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군대는 유달리 이거야죠. 극성맞게. 그 가족까지 다 매달리는. 장인까지 출동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하나의 어떤 그 슬픈 자화상을 형성하게 됐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인사철이 되면은 군 골프장이나 그 부대 주변 음식점은 상당히 화랑이겠네요. 계룡대 고깃집 있어요? 예. 문전성시. 그래요? 네. 영광급들이 왜 김의원 어떻게 불러내서 술 한 번 먹고 유력자들 찾아다니고 그러다가 조금 난 그런 거 안 해. 나는 나 근무만 열심히 해서 나는 내 스스로 실력으로 진급하겠어. 이런 장교가 있다고 쳐. 주변에 선배가 불러요. 너 인사성이 없다. 좀 관리 좀 해라 주변에. 너 평판이 나쁘다. 인사성이 없다? 너 독고다이로 소문났다. 야 진급 다음 달인데 내가 생각해서 얘기하는데 주변 관리 좀 해라. 여론. 이렇게 해가지고 주변에 씹는 사람을 없애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진급되는 사람이 주변에 적이 없는 사람이 진급이 잘 돼. 실력 있고 나홀로 나가는 사람은 진급이 안 돼. 이른바 무골이라는 말을 과거부터 많이 썼는데 무골 기질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진급이 안 되는군요. 안 돼요. 이게 뭐 이미 뭐 그래서 아주 눈 감으면 코베 가듯이 여론에 의해서 그러고 하면서 적을 만들면 안 된다. 이게 하나의 어떤 신조가 돼버렸고 이런 어떤 잘못된 구조는 잘못된 문화를 만들어요. 그렇죠. 아주 삐뚤어진 수구적 문화를 형성하고 조직의 배신자를 용납 안 하면서 건강한 어떤 그 개혁 재현에 대한 어떤 그 의견을 묵살해버리고 모든 게 이제 어떤 그 권위적 틀로 조직화되면서 잘못된 문화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 군대를 조금이라도 어떤 그 비판을 하는 사회 외부 세력에 적대감을 표시하는 이것이 이제 종북 교육의 실체가 사실은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군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 한번 탈탈 털어보는 이런 시간으로 꾸며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오마이뉴스는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탈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마이TV의 대선 올레도 10만인 클럽 덕분이었습니다. 이탈남과 오마이TV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작자입니다. 월 10,000원에 참여 10만인 클럽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오마이뉴스 첫 화면에서 직접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담당 직원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7,500명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력은 이익이라고 하죠. 바로 실리인데요. 이 개성공단 문제도 실리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합니다. 도대체 개성공단이 폐쇄가 돼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리가 무엇인지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명쾌한 답이 내려진다면 개성공단 폐쇄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과연 실리가 있을까요? 실리가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자, 개성공단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이 실리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지금 가는 방향은 거꾸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